훑어보고 질문하기 SQ4R 읽기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훑어보고 질문하기 SQ4R 읽기 전략이란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전략으로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떠올리기, 복습하기, 연결하기의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훑어보기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는 단계이고 내가 아는 것과 연결해보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목차와 제목을 살펴보고 학습 목표, 굵은 글씨로 표시된 거, 도표, 사진, 그래프, 정리 문제 등을 쭉 한번 읽어보고 제목이나 핵심어에는 네모 또는 동그라미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비상과학 교과서 121쪽 식물과 에너지 단원입니다. 여기서 한 장을 넘기면 광합성과 에너지라고 중단원이 나오고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건, 물을 끌어올리는 증산작용이라고 3개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은 첫 번째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라는 소단원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기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라고 소제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이 단원을 배우면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식물의 잎을 관찰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를 읽은 다음에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표시를 하면 되는데 키워드는 보통 굵은 글씨로 되어 있거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 또는 처음 보는 단어 등을 표시합니다. 광합성, BTB 용액, 이산화탄소, 양분, 그다음 뒷장 넘겨서 엽록체 이런 단어들이 눈에 좀 들어와서 이런 단어를 키워드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 도표, 사진, 그래프 등 시각 자료와 정리 문제를 살펴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나무가 다람쥐한테 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는 지금 BTB용에 검정말을 넣은 시험관 이런 실험 영상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나뭇잎에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 공장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넘기면 검정말 잎,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으로 되어 있는 무슨 실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도 어떤 실험을 하는 것 같은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쭉쭉쭉쭉 이 내용을 배우고 나면 어떤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는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이렇게 훑어보는 단계를 마치고 그 다음 단계는 질문하기 단계인데 앞에서 간단하게 훑어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만드는 단계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 지어보는 단계입니다. 하는 방법은 학습 목표에 나온 단어 중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는 것 또는 공통점과 차이점, 글의 목적이나 주제, 결론 또는 만약에 라고 가정하는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이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질문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방금 전에 표시했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교과서에 적어도 되지만 다른 노트에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꺼내서 질문을 적어보면 이런 질문들을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은 무엇일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무엇일까?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날까? 광합성 산물은 무엇일까? 만약에 광합성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BTB 용액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숙달이 되면 더 수준 높은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다 만들었으면 읽기 단계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이때는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단계이고 기억력을 더듬고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전체 분량을 먼저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교과서를 바로 베끼지 않고 최대한 기억을 더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표현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고 한 구절 정도로 간결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을 조직화하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읽기 단계에서는 교과서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노트를 펼쳐서 질문을 보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답을 생각해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교과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먼저 광합성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의 답을 교과서 내에서 찾아보면 여기 보면 광합성은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양분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양분은 포도당이며 라고 되어 있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교과서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베껴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찾아서 답을 적을 수 있는 질문들은 그때그때 찾아서 적으면 되는데 교과서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나 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질문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둡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 또는 모든 친구들과 같이 설명을 듣고 의논하면서 해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읽기 단계에서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때 개인별로 답을 적어보고 모든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듯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앞에서 적은 질문 대신에 핵심을 담을 수 있는 질문이 생각이 나면 질문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떠올리기 단계인데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고 암송하는 단계입니다. 정리한 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보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정리한 노트에서 눈을 떼고 자신이 적었던 질문과 답을 떠올려 보는 것이고 이때 빈 종이에다가 핵심 구절을 간략하게 적거나 색깔 도형 등을 이용해서 기억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둠 활동을 한다면 서로가 만든 질문을 읽어주고 답을 체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체 시험, 백지 복습, 시각화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때 중요한 점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요약 노트를 다시 보면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습하기 단계는 반복해서 점검하는 단계로 전체적인 구조와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요약 노트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핵심어의 내용과 핵심어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때는 말로 중얼중얼하면서 암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읽은 직후, 하루 후, 일주일 후 등의 간격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복습해야지 오래 남는 장기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하기 단계에서는 앞에서 배운 것을 나의 삶과 연결하는 단계로 이거는 모든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나의 삶, 어제 또는 내일의 수업 내용, 다른 지식, 문화 등과 연결해보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광합성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등장하는 부분과 연결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책, 영화, 음악 등의 문화와 연결해보면 더 흥미가 생겨서 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계가 마무리가 되는데 단계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면 교과서의 내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학기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